주식 투자자는 환율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근의 환율 움직임을 가지고 환율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최근의 환율, 즉 달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1200원 돌파하면 위태위태하다. 1200원 돌파 직전이다. 뭐 이런 언론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차트로 한번 보면은 이게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의 흐름입니다. 달러 값이 이게 1100원 근처에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한 1200원 가까이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잠시 멈칫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월간 보면은 상승 흐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달러 값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최근에. 그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대개 달러 값, 즉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무역 시장에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은 달러를 필요로 하는 무역업자들이 많지요. 그래서 달러 수요가 부족해서 달러를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수요가 붙어서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는 달러 값, 즉 환율이 올라간다. 최근에 무역 수지가 많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한 첫 번째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자본시장에서 발생합니다. 자본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 이게 달러 값을 올리고 환율을 상승시키죠. 그런데 최근에 상반기 중에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을 보면은 달러를 팔고 나간 것보다는 달러 들어온 달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유출에 의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역수지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금 동향이 그렇고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으니까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러면은 그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달러를 사면 돈 벌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해볼 만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더 요인이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무역 수지 요인하고 또 자본시장의 요인하고 이 두 가지 요인 외에도 정책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원화가 이렇게 달러 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원화와 달러 간의 직접적인 관계 요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인데, 사실은 여기다가 중국 위안화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의 동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 요인이죠. 지금 최근 요게 한 1년, 2년, 3년, 4년간의 위안화, 이게 파란색이 위안화가 지금 달러당 7위안 근처까지, 상단이 7위안 근처에 있고, 빨간 선이 우리 원화로 표시한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180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우측선이 달러를 원화로 표시한 선이고, 좌측선이 달러를 위안화로 표시한 선인데, 이 4년간 흐름이 추세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죠. 동조화하고 있죠. 이게 바로 외환시장에서 위안화들의 움직임과 원화가 거의 경제적으로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고 하고, 외환시장에서 똑같은 그러한 배팅을 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그 대상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조화되어 있다. 그래서 위안화 움직임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원화값이 하락하고 환율이 올라가려고 해도 위안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위안화가 떨어진 강세가 되면은 우리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 요인까지 같이 고려해서 방향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위안화의 동향은 어떨까? 위안화의 동향은 그러면 위안화도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위안화가 최근에 이렇게 약세, 달러 대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악화되니까 달러 수요가 많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투자 요인에서 발생하는 이 위안화 약세, 환율 상승 요인, 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훨씬 더 위안화 환율이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위안화도 위로 환율이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 환율도 결국 같이 올라갈 거니까 역시 환율이 상승한다는데 배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에 또 자연스러운 시장 요인 현재 요것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트럼프가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는 것, 즉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저지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위안화 환율이 시장 자율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건지, 미국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은근히 그런 것을 부추기고 방조하고 오히려 조작하고 해서 위안화 환율을,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더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 가만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이 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없는 지금 상단이 막혀 있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중국 정부가 여기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팔아가지고라도 위안화 환율 상승하는 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협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좌시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정책 요인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안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책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책 요인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환율에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달러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미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서 미국 경제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달러 값이 올라가면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미국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해외 자동차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니까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달러가 계속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이 달러가 계속 앞으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의 정책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더 이상 시장 논리에서 계속 위로만 올라갈지도 간다고 함부로 우리가 장담해서도 안 된다 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환율과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환율과 주식시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 과거의 경험에 의한 흐름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빨간 선이 환율, 아까 원화 환율 표시해 준 거기다가 요 파란 선
이 코스피 지수를 겹쳤습니다. 이게 최근 4년간 흐름이죠.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4년, 한 4년간 흐름이 되네요. 그냥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역상관관계라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코스피 지수가 약세일 때는 환율이 올라갔고, 환율이 떨어졌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있죠. 또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차트상으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은 약세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주식은 강세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 값이니까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 값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원화 값으로 본다면은 원화 값이 올라갈 때, 환율이 떨어질 때, 원화 값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은 강세고, 최근처럼 환율이 올라가서 원화 값이 떨어질 때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결국은 원화 값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원화 값이 떨어지면 주식시장은 떨어진다. 그런 말로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시장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올라간다. 이게 역상관관계죠. 원화 가치와 주식 가치의 역상관관계. 그럼 이게 왜 역상관관계가 생기느냐? 사실은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가 비슷합니다. 서로 어느 것이 선운인지는 애매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환율, 원화값이 왜 올라가느냐? 외국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화값이 올라가는 거죠.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면 원화값이 올라가고,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와서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값이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같은 논리죠. 반대로 해외가 자금이 빠져나가면 원화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식을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당연한 역상관관계가, 이런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일 뿐, 어느 것이 선우다라고 뚜렷이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그 상관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선우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이 상승하면 유리하고, 어떤 기업은 환율이 하락하면 유리하고, 이런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 이건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앞으로 만약에 지금과의 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환율이 하락한다.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환율이 하락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수출 기업은 불리해집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싫어한다 그랬죠. 미국 수출 기업 자동차 불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화가 강세로 되면은 주식시장은 좋아지겠지만 자동차, 반도체 같은 수출 기업에게는 불리해지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유리한 기업은 이 수출 기업과 반대편에 있는 기업이죠. 원화 강세가 되면은 내수기업이라는 것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내다 파는 기업을 내수기업이라고 그러죠. 식품은 밀이나 콩, 옥수수 이런 거 전부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국내에 내다 파는 게 식품회사죠. 그리고 소매점 거의 같은 범주들이죠. 백화점. 그리고 해외 부채가 많은 기업도
원화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달러 부채가 싸지는 거죠. 1달러를 1200원에 갚아야 될 게 1100원에 갚으면 되고 1000원에 갚으면 되면은 해외 부채가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해외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들이 바로 항공운송, 저거 비행기가 전부 다 리스로 도입하거나 또는 부채로 도입하는 빚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운송사들은 원화 강세가 되면은 매우 유리해지고, 또 원화 강세가 되면은 그 돈으로 달러를 많이 바꿔주니까 해외 여행객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객도 늘어나서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 보유 부채도 가벼워지고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여기 있는 요 표시되어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율의 변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 그랬죠. 한 방향으로 좀 가면은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가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율이 유리한 기업, 불리한 기업, 지속적이지 않다. 그래서 환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환율이 지금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면은 역풍이 좀 불고 있다. 지금 가는 길에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환율이 유리하다 하면은 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이 기업이 환율이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뒤에서 훈풍이 불어주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역풍으로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순풍의 방향에 따라서 주식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거나 갈아타거나 팔고 떠나거나 이렇게 보완해동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